대부분의 척추 질환은 비수술 치료로도 충분히 좋아지실 수가 있어요. 초기라면은 약물 치료, 도수 치료, 신경 차단술 그런 방법으로 통증을 완화해 볼 수 있고요. 증상이 그거보다 조금 더 진행된 경우라면 신경 성형술, 풍선 확장술 이런 시술들을 고려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이닥 건강전문 아나운서 김세아입니다. 혹시 오랜 시간 앉아서 일을 하거나 스마트폰을 오래 사용한 뒤에 목이나 어깨가 뻐근했던 경험 있으신가요? 특히 현대인들에게 가장 흔한 척추 질환인 거북목, 일자목, 허리 디스크는 단순한 통증을 넘어 일상생활까지 불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최근에는 비수술 치료만으로도 충분히 통증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많아졌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척추 통증의 원인부터 효과적인 비수술 치료법, 그리고 예방법까지 척추 건강을 지키는 데 꼭 필요한 정보를 알려주실 전문가 모셨습니다. 바로척 마취통증의학과 의원 이동열 대표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원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시청자분들께 간단히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바로척 마취통증의학과 의원 이동열입니다. 오늘 제가 척추 건강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제가 마침 목 디스크 때문에 진료를 최근에 많이 다니고 있는데요. 이게 거북목이랑 일자목 때문에 목 디스크로 발전했다고 하더라고요. 현재 6, 7번 증상을 앓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일자목과 거북목이 목 디스크로 발전이 된 건지 궁금합니다. 네, 거북목이나 일자목이 되면 머리 무게가 고스란히 목뼈와 디스크에 부담을 줍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 디스크가 점점 손상되면서 신경을 압박하게 되고 결국 손끝 저림 같은 신경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저처럼 목이나 어깨, 허리가 늘 뭉쳐서 치료받아 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좀 대표적으로 많이 겪고 계시는 증상과 또 원인이 좀 궁금합니다. 네, 대표적으로 거북목과 일자목은 목, 어깨 통증, 그리고 두통을 유발하고 목 디스크가 심해지면 손저림, 그다음에 팔 저림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허리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허리 통증, 다리 저림 이런 것들이 주요 증상이고 척추관 협착증은 걸을 때 다리가 저려서 쉬어야 한다라고 하는 증상이 특징적입니다. 이렇게 질환도 증상도 참 다양한데요. 척추 통증 때문에 두통이 발현되기도 하더라고요. 혹시 척추 통증은 두통으로 또 어떻게 이어지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거북목이나 목 디스크가 있으면 목 근육이 과도하게 긴장을 할 수가 있으면서 그로 인해서 긴장성 두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신경 압박이 심해지면 혈류가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어지럼증, 편두통 이런 것들도 같이 동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머리가 아팠던 거였군요. 그렇죠. 그리고 병원마다 또 치료 방법이랑 추천하는 시술이 좀 다르더라고요. 이게 어느 병원에서는 이제 도수 치료랑 약물 치료 말씀해 주셨고요. 또 다른 곳에서는 주사 치료, 그리고 다른 병원에서는 수술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선생님들마다 치료법이 달라지는 이유가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같은 증상이라도 병원마다 치료 방법이 좀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자분의 통증 정도 혹은 신경 손상 정도 그리고 그런 증상들이 있어 왔던 지속 기간들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초기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약물 치료나 도수 치료 같은 보존적 치료로 좋아질 수 있지만 신경 압박이 심하면 신경 차단술 혹은 풍선 확장술 같은 시술이 필요하실 수도 있어요. 또한 의사마다 치료 철학이나 그런 선호가 다르기 때문에 치료법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증상별로 치료법이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정말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이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수술은 나중에 다시 해야 될 수 있으니까 우선 비수술적 치료를 먼저 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어느 수준까지 비수술적 치료가 가능한지 전문가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대부분의 척추 질환은 비수술 치료로도 충분히 좋아지실 수가 있어요. 초기라면은 약물 치료, 도수 치료, 신경 차단술 그런 방법으로 통증을 완화해 볼 수 있고요. 증상이 그거보다 조금 더 진행된 경우라면 신경 성형술, 풍선 확장술 이런 시술들을 고려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대소변 장애가 생기는 그런 좀 심각한 경우가 있다면 수술을 고려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보행이 어려운 수준이면 수술을 좀 추천을 할 수 있다란 말씀이신 거죠? 보행의 정도도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행도 그냥 약간 아프다 하는 정도라면은 일단 보존적인 치료, 신경차단술, 시술 정도를 해볼 수 있고, 그런 것들이 해결이 되지 않거나 힘이 많이 빠진다 하는 경우에는 수술을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선은 비수술적 치료를 많이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게 또 치료 방법이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비수술적 치료를 어떤 것들을 많이 하시는지, 또 어떤 경우에 어떤 치료가 적합한지도 궁금합니다. 네. 아무래도 비수술 치료도 종류가 많다 보니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우선 신경차단술은 대표적으로 신경염증을 줄여서 디스크나 협착증 같은 통증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이고요. 체충격파 치료 같은 경우는 혈류를 증가시켜서 조직을 회복시키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근막 통증 증후군 같은 근육성 통증, 혹은 테니스 엘보, 족저근막염, 각종 인대 염좌 같은 인대 질환에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도수치료 같은 경우에는 척추 정렬을 맞추고 자세를 교정하는 데 효과적이라서 거북목, 일자목 혹은 척추 측만증 이런 환자분들께 저희가 추천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운동치료는 척추 주변 근육을 강화해서 재발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환자분들의 상태에 따라서 적절한 치료법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목이나 어깨 통증은 꽤 오랫동안 겪어왔던 거라서 참 언제 났나 답답했거든요. 근데 해결 방법이 다양하다 보니까 뭔가 희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치료로도 안 될 경우에는 수술을 고려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선생님, 어떤 경우에 수술을 좀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제 수술이 꼭 필요한가요? 라고 보통 많이 물어보시곤 해요. 대부분은 이런 비수술 치료를 충분히 했을 때 좋아지는 경우가 많지만 이제 몇 가지 경우에는 수술이 꼭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수술 치료를 3에서 6개월 정도 했는데도 통증이 호전이 없이 계속 된다거나, 팔다리 힘이 빠지거나, 걸을 때 자꾸 넘어진다, 그리고 대소변 장애가 생긴다, 이런 경우에는 수술을 고려해 보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혹시 수술을 할 수 있는 연령대가 좀 따로 있을까요? 수술 시기는 사실 연령보다는 증상의 심각도 혹은 신경의 손상 여부가 더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그래서 시기를 놓치면 신경 회복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적절한 시기에 그런 수술을 받는 게 좋습니다. 또 수술 후에 재발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렇지만 그런 것들도 재활 운동이나 생활 습관들을 잘 관리하시게 되면 재발 위험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 수술이 해답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수술이 꼭 필요한 경우라면 늦추기보다는 전문의와 상의를 해서 가장 적절한 시기를 찾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치료법이 다양해서 어떤 게 적절할까 좀 많이 궁금했는데요. 속 시원히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미 자세가 잘못돼서 그런지 목이나 허리 통증은 더 오래 가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 조심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예방할 수 있을까요? 척추 건강은 평소에 관리하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니터를 많이 보시는 분들은 이제 눈높이에 모니터를 맞추시고 스마트폰 또 많이 쓰죠. 그런 것도 고개를 숙이지 않고 사용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래 앉아있지 말고 앉아있다가도 30-40분마다 한 번씩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물건을 들 때 허리를 구부리지 말고 무릎을 굽혀서 들어주시면 굉장히 좋고요. 코어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을 꾸준히 해서 허리와 목을 잘 지탱해 주시는 것, 이런 식으로만 하셔도 척추에 가는 부담을 많이 줄일 수 있으니까 일상에서 조금씩 신경 써보시면 확실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원장님, 그러면 평소에 앉아서 할 수 있는 운동 추천 하나만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럼요. 저희가 YW 운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아무래도 오래 앉아 있으시면 목이 좀 뻐근하고 불편하실 수 있어서 앉은 상태에서 간단하게 좀 해볼 수가 있어요. 앉은 상태에서 팔을 Y자 모양으로 쭉 뻗어주시고요. W 모양으로 팔을 어깨 뒤쪽으로 쭉 보내면서 가슴을 펴고 고개를 뒤로 젖혀주시면 등 쪽과 목이 뻐근하게 풀리는 느낌이 좀 드실 거예요. 원장님, 이렇게 운동까지 추천해 주시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양한 꿀팁들 많이 주셨는데요. 오늘의 포인트를 간략하게 정리해 주신다면요? 네, 오늘 얘기한 내용들을 간단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거북목과 일자목이 목 디스크로 발전할 수 있다는 점. 두 번째, 비수술 치료로도 충분히 호전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세 번째,
수술과 같은 경우는 신경 손상이나 보행 장애가 있을 때 고려해 보셔야 한다. 네 번째, 바른 자세와 생활 습관이 척추 건강 유지의 핵심이다. 요 네 가지만 기억해 주셔도 척추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은 바로척 마취통증의학과 의원 이동열 선생님과 함께 척추 통증과 치료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제가 고생하고 있는 질환이라 그런지 더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비수술적 치료로도 빠르게 개선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통증 때문에 고민 있으셨던 분들은 이 영상 보시면서 현명한 판단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